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눈에 먼저 들어오는 곳, 마음이 잠깐 멈추는 곳이 두 개 있다면 연관된 거라 둘 다 보시면 좋습니다.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으로 선택 도와드릴게요. 1번 고르신 분들 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흐름을 리딩하는데 진짜 큰 힘이 돼요. 1번 분들 별물 그릇이 눈에 먼저 들어온 건요. 말로 다 못한 마음이 아직 물처럼 고여 있는데 그 위로 이제 별빛 하나가 내려앉으려 해서 그래요. 카드 펼치자마자 느낌이 되게 조용해요. 막 시끄럽게 터지는 운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가슴이 한번 내려앉아요. 맑은 물 한 그릇이 보이는데요. 그 물이 아주 차갑고 깨끗해요. 누가 밤늦게 부엌에 혼자 서서 조용히 물을 떠놓은 느낌이에요. 1번 분들, 그동안 마음속으로 참 많은 말을 삼키고 오신 것 같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잘하셨죠. 나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냥 내가 좀 참고 말지. 이런 말로 넘긴 시간이 많아요. 근데 마음은 안 괜찮았잖아요. 아무도 없는 데서 한숨이 먼저 나오고 자려고 누웠는데 머릿속이 계속 바쁘고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웃다가도 밤만 되면 갑자기 마음이 축 내려앉는 날이 있었어요. 맨 앞에 정화수 기도가 앉아 계세요. 이건 1번 분들이 그냥 버틴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계속 빌어온 게 있다는 뜻으로 보여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속으로는 얼마나 많이 바라셨겠어요. 제발 더 나빠지지만 않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좀 풀리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었죠. 정화수기도 옆에 폭포수련이 붙어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픈데요. 1번 분들이 지나온 시간은 그냥 잔잔한 물이 아니었어요. 높은 데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마음을 계속 때리는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쉽게 말했을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 그 정도는 다 겪어. 너는 그래도 잘 버티잖아. 근데요, 버티는 사람한테 그 말이 제일 아플 때가 있거든요. 잘 버틴다는 말이 더 버티라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1번 분들이 딱 그랬어요. 무너지고 싶어도 무너질 자리가 없었고, 화내고 싶어도 화낼 사람이 없었고, 기대고 싶어도 괜히 민폐 같아서 또 웃고 넘어갔죠. 근데 이 폭포가 1번 분을 벌주는 물살은 아니에요. 씻겨내는 물살이에요. 오래 붙어 있던 서운함, 내가 나를 탓하던 마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나 싶었던 억울함, 그런 것들이 석 달 안에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작두타기가 보여요. 여기서부터는 1번 분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전에는 웬만하면 참았어요. 좋게 좋게 넘기려고 했고요. 누가 불편해질까봐 내가 먼저 접었고, 누가 서운해할까봐 내 마음을 뒤로 뺐죠. 근데 석 달 안에는 이건 아니다 싶은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1번 분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족 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돈이나 책임에 관한 일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더 이상 흐릿하게 넘기면 내가 다친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작두 위를 걷는 사람은 발을 아무 데나 못 딛잖아요. 딱 봐야 해요. 어디가 내 길인지, 어디를 밟으면 안 되는지. 1번 분들도 석 달 안에 그 감각이 생겨요. 내가 다 맞춰줄 필요는 없구나. 내가 다 이해해줘야 하는 건 아니구나. 이건 내 몫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칠성신이 뒤에서 받아주세요. 여기서 숨이 좀 놓여요. 칠성신은 밤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멀리서 길을 비춰주는 기운이거든요. 1번 분들 혼자 버틴 줄 알았죠.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물 한 그릇 떠놓고 마음으로 빌던 그 시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정성, 다 어디론가 닿고 있었어요.
신령님께서 1번 분들 마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다만 바로 큰 소리로 답을 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석 달 안에는 그 답이 아주 조용하게 와요. 갑자기 모든 일이 바뀐다기보다 내가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전에는 상처였던 말이 이제는 그냥 지나가고, 전에는 무너졌던 일이 이제는 정리할 일로 보이고, 전에는 누군가의 눈치를 먼저 봤다면 이제는 내 마음부터 확인하게 돼요. 이게 진짜 큰 변화예요. 중간 흐름으로 가면 할머니가 보여요. 이 할머니는 말은 조금 투박할 수 있어요. 근데 속정이 깊어요. 석 달 안에 1번 분들 주변에 경험 많은 사람, 나이 있는 사람, 혹은 엄마 같은 언니처럼 현실적인 조언을 주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조금 듣기 싫을 수 있어요. 너 너무 참고 산다. 그 사람 말 다 들어주지 마라. 네가 먼저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요. 듣는 순간에는 괜히 울컥하죠. 왜냐면 내가 나한테도 못 해준 말을 그 사람이 해주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 말이 약이에요. 옆에 연 날리기가 붙어요. 소식이 들어옵니다. 기다리던 연락일 수도 있고, 미뤄졌던 답일 수도 있고, 멀리서 들려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연락은 막 요란하게 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바람 타고 슬쩍 들어와요. 알림 하나, 누가 지나가듯 전해주는 말, 갑자기 떠오른 이름, 그런 식으로 단서가 잡힙니다. 1번 분들, 혹시 마음속으로 기다리는 답 있으세요? 언제 올까 계속 신경 쓰이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 했던 거요. 그 답이 석 달 안에 한 번은 움직일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 세게 당기면 연이 흔들려요. 여는 줄을 잡고 있어야 하지만 바람도 봐야 하잖아요. 상대나 상황을 몰아붙이기보다 지금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지 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엽전 2번 카드가 보여요. 이건 혼자서 버티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도움의 돈이에요. 엄청난 횡재라기보다 숨통이 트이는 돈. 누가 일을 소개해 주거나 잊고 있던 돈이 들어오거나 나 혼자 감당하던 걸 누가 조금 덜어주는 흐름이에요. 우리 그런 순간 있잖아요. 돈이 막 많아진 건 아닌데 딱 필요할 때 누가 밥을 사준다든지, 내가 놓치고 있던 환급이나 정산이 보인다든지, 작은 부수입이 들어와서 마음이 놓이는 순간 1번 분들한테 석 달 안에 그런 작은 숨통이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 받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받을 복을 받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금이 환향이 이어집니다. 여기 좋네요. 처음에는 지친 물그릇이었는데 중간에 소식이 오고 사람 손을 타고 엽전이 들어오고 마지막에는 내가 뭔가를 들고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큰 자랑이 아니어도 돼요. 누군가의 인정, 작은 성과, 미뤄졌던 일의 마무리, 가족 안에서의 고생했다는 한마디, 이런 게 들어옵니다. 1번 분들 그 말 들으면 그냥 웃고 넘기지 마세요. 받으세요. 그동안 진짜 애쓰셨어요. 후반으로 가면 백마장군이 앞에 서요. 이건 1번 분들이 더 이상 뒤에만 있지 않는 흐름이에요.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하는 때가 옵니다. 누가 대신 말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말해야 해요. 내가 원하는 걸 밝히고, 내가 싫은 걸 정리하고, 내가 갈 길을 정해야 하죠. 무섭죠. 근데 백마 장군은 1번 분들이 생각보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여줘요. 옆에 행복한 가족이 붙어요. 이건 나 혼자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도 같이 편해지는 흐름이에요. 1번 분들이 중심을 잡으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분위기도 조금 부드러워져요. 오래 애매했던 집안일이 풀리거나 밥 한 끼 하면서 마음이 풀리는 장면도 보여요. 근데 사냥꾼들이 같이 나오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찾아봐야 해요. 물어봐야 하고, 확인해야 하고, 정리해야 해요. 1번 분들 좋아지겠지 하고 미뤄둔 일 있으면 석 달 안에는 손대보세요. 서류든 연락이든 돈 문제든 사람 문제든요. 숲을 그냥 바라보면 길이 안 보여요. 발자국을 봐야 길이 보이죠. 마지막에 동방지국 천왕이 뜹니다. 동쪽, 해가 뜨는 쪽이에요. 새벽이에요. 1번 분들 흐름은 어둠에서 끝나지 않아요.
정화수기도로 시작해서 폭포를 지나고 작두 위에서 중심을 잡고 마지막에는 해 뜨는 쪽으로 갑니다. 석 달 안에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한 일이 다시 시작의 얼굴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포기하려던 마음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요. 1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기다리는 답이나 연락이 있다면 그냥 기다리지만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적어보세요. 필요한 서류, 연락처, 정리해야 할 말, 확인할 날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 디딜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오늘 하루 버틴 나를 신령님께 조용히 보여드리는 마음이면 충분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쌓인 마음은 결국 길을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너무 빨리 밀어내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고 웃기 전에 이번에는 한번 받아보세요. 1번 분들, 석 달 안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표정이에요. 웃어도 피곤함이 묻어있던 얼굴에서 조금은 살아난 웃음이 나옵니다. 나 여기까지 왔네. 그런 웃음이요.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1번과 함께 석 달 안에 꼭 풀렸으면 하는 일 한 줄 남겨주세요. 2번 고르신 분들 볼게요. 2번 분들 들어가기 전에 구독으로 마음 하나 보태주시면 다음 풀이도 더 깊고 따뜻하게 이어갈 수 있어요. 2번 분들 자줏빛, 비단 매듭이 눈에 먼저 끌린 건요. 끊어진 줄보다 아직 풀리지 않은 마음이 더 크게 남아 있어서 그래요. 카드 보자마자 매듭이 하나 보여요. 너무 세게 묶여 있어서 손으로 풀려고 해도 잘 안 풀려요. 근데 이상하게 끊어버리기는 아깝죠? 2번 분들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있거나 그런 약속이 있거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끝났다고 말은 했는데요. 마음은 아직 끝난 자리에 도장을 못 찍었어요. 맨 앞에 정표가 있어요. 정표라는 건 마음의 증거잖아요. 물건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아직 지우지 못한 대화일 수도 있어요. 이번 분들 남한테 말하면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나한테는 이상하게 마음을 붙드는 게 있죠. 그게 석 달 안에 다시 건드려질 수 있어요. 누군가의 이름이 들려오거나, 오래된 연락이 오거나 그 사람과 관련된 장면이 다시 떠오를 수 있어요. 옆에 처녀 귀신이 붙어 있어요. 이건 혼자 아팠던 마음이에요. 2번 분들, 누군가 때문에 속으로 오래 앓은 일이 보여요. 꼭 연애만은 아니에요. 가족, 친구, 직장, 오래 알고 지낸 사람, 내가 더 마음을 썼고, 내가 더 신경 썼고, 내가 더 상처받았던 관계가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상대는 아무렇지 않은데 왜 나만 계속 생각하지? 이런 마음 있었죠. 근데 그 옆에 명부판관이 앉아 있어요. 여기서 흐름이 바뀝니다. 감정만 끓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판단이 들어와요. 누가 옳고 그른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이 관계가 나를 살리는지, 나를 계속 깎아내리는지, 이걸 보게 됩니다. 석 달 안에는 흐릿했던 마음이 조금 선명해져요. 상대의 진심이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왜 그렇게 아팠는지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방증 장천왕이 이어집니다. 이건 자라나는 기운이에요. 이번 분들, 이 상처가 그냥 상처로 끝나지 않아요. 나를 키웁니다. 전에는 상대 연락 하나에 하루가 흔들렸다면, 이제는 내 하루를 먼저 챙기게 돼요. 전에는 상대 표정 하나에 내 마음이 무너졌다면, 이제는 저 사람 마음은 저 사람 몫이고, 내 마음은 내 몫이구나. 이렇게 조금씩 나뉘어요. 그게 성장입니다. 아프지 않아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팠는데도 나를 놓지 않는 게 성장이죠. 중간에 선녀가 들어와요. 여기서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석 달 안에 이번 분들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이미 아는 사람인데 다르게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로 웃게 해주고, 괜히 나를 다시 꾸미고 싶게 만드는 사람. 그런 결이 들어와요. 근데 옆에 밀회가 나옵니다. 여기는 조금 조심해야 해요. 달콤한데 명분이 약할 수 있어요. 좋은데 공개하기 애매하거나 마음은 움직이는데 상황이 따라오지 않거나 상대가 다가오는 방식이 조금 흐릿할 수 있어요. 이번 분들 석 달 안에 설레는 일이 생기면 너무 빨리 마음을 다 주지 마세요. 좋은 건 좋게 보되 말과 행동이 맞는지 꼭 보셔야 해요.
이번에는 혼자 애쓰는 구조로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엽전 1번 카드가 떠요. 이건 주도권이에요. 내 손에 처음 들어오는 작은 금화 같은 권한. 2번 분들, 이제는 상대가 나를 선택해 주길 기다리는 흐름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합니다. 연락을 받을지, 다시 만날지, 거리를 둘지, 마음을 더 줄지. 그 권한이 2번 분들 손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탑돌이가 이어져요. 마음은 하루 만에 정리되지 않아요. 오늘은 괜찮은 것 같다가도 내일은 또 생각나고 낮에는 웃다가도 밤에는 다시 흔들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탑을 도는 중이에요. 한 바퀴 돌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정성이 쌓이고 나에게 맞는 답이 가까워집니다. 후반에 옥황상제가 나와요. 여기서 분위기가 묵직해지죠. 이제는 말만으로 안 됩니다. 기준이 필요해요. 관계라면 이름이 필요하고, 돈이라면 조건이 필요하고, 약속이라면 날짜가 필요하고, 마음이라면 태도가 필요해요. 언젠가, 나중에 그냥 좋은 사이. 이런 흐릿한 말로는 이번 분들 마음이 더 다칠 수 있어요. 옆에 밤길 나그네가 보여요. 이번 분들 혼자 걷는 밤길 같은 마음이 있었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내 속을 다 말하지 못하고 말해도 완전히 이해받을 것 같지 않아서 더 조용해진 마음. 근데요, 석 달 안에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 조금 털어놓으셔도 좋아요. 아무한테나 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말 많은 사람 말고 오래 보고도 가볍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요. 이 결이 다시 연 날리기로 이어져요. 소식이 옵니다. 기다리던 사람에게서 올 수도 있고 전혀 생각 못한 곳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연락이 반갑기만 하진 않아요. 반갑고 복잡하고 조금 서운하고 그래도 흔들리죠. 왜 이제 와서 그래도 와줬네. 이 두 마음이 같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때 답장 빨리 하지 마세요. 숨 한 번 고르고 보내세요. 내 마음을 너무 싸게 내주지 않는 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에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세요. 실속을 보라는 기운이에요. 결국 이번 분들의 석 달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현실적인 선택으로 갑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가? 내 생활을 무너뜨리지 않는가? 내 자존심을 다치게 하지 않는가? 이걸 보게 돼요. 이번 분들, 이건 차가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키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번 분들한테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연락이 오거나 마음 흔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답하지 말고 먼저 종이에 적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싫은 것,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것. 이렇게 적어두면 말이 덜 흔들려요. 그리고 오래된 대화방이나 물건 중에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건 잠시 멀리 두세요. 지우라는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서 조금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잔 떠놓고 오늘은 내 마음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신령님께서도 그런 진심은 따뜻하게 봐주실 겁니다. 이번 분들 석 달 안에 누군가가 돌아오거나 마음을 흔드는 소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전처럼 끌려가지 않아요. 내가 나를 먼저 붙잡고 그 다음에 사람을 봅니다. 이 흐름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살짝 표시해 주시고 댓글에 이번과 함께 지금 제일 정리하고 싶은 마음 하나 적어두세요. 3번 고르신 분들 볼게요.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한번 눌러두시면 다음 흐름도 편하게 이어서 보실 수 있어요. 3번 분들, 흰 달 조각 오기 눈에 먼저 밟힌 건요. 마음은 아직 밤인데 이미 길 한쪽에서 새 달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래요. 3번 분들 카드는 발걸음 소리가 먼저 들려요. 누군가 짐 하나 들고 길 위에 서 있어요.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앞을 보기도 합니다. 떠나는 사람 마음이 꼭 그렇잖아요. 가자니 무섭고 남자니 답답하고. 3번 분들, 지금 그런 갈림길에 서 계신 분들이 많아요. 꼭 이사나 이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 관계, 생활 방식, 마음의 방향까지요.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근데 내가 진짜 움직여도 되나? 이 마음이 같이 있어요. 맨 앞에 길 떠나는 사람이 보여요. 몸은 아직 그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이미 한 번 떠났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완전히 나쁜 건 아닌데 더 이상 나를 키워주지 않는 느낌.
사람들과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내가 계속 여기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올라오죠. 요즘 출근길이나 집에 돌아오는 길에 멍해진 적 있으세요? 익숙한 길인데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그게 이 카드에 보여요. 옆에 삼도천이 붙어요. 여기는 기다림이 길었어요. 내가 뭘 할 수 없는 상태, 누군가의 결정, 기관의 답, 가족 사정, 회사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멈춰 있었던 흐름이에요. 삼도천은 강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을 보는 장면이죠. 가고 싶어도 배가 와야 건너가고 마음이 급해도 물살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3번 분들이 답답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의지만으로 안 되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물동이가 나와요. 이건 시야를 크게 보라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편한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디서 숨이 트일지, 어떤 사람들과 있어야 덜 마를지, 내 생활이 어떻게 흘러야 하는지, 크게 봐야 해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은 한쪽으로 기울면 물을 쏟잖아요. 마음도 그래요. 불안 쪽으로만 기울어도 안 되고 욕심 쪽으로만 기울어도 안 돼요. 옆에 벼락 장군이 서 있습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깨움이에요. 석 달 안에 예상보다 빠르게 상황이 움직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일정이 당겨지거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결정해야 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벼락은 무섭기만 한 게 아니죠. 어둠을 한순간 밝혀줘요. 3번 분들이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결정이 쉬워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그동안 답답했구나. 아, 이제는 이쪽이구나. 이런 식으로요. 중간에는 선비가 보여요.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3번 분 본인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선비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생각이 너무 많아서 행동이 늦어질 수 있죠. 석 달 안에 3번 분 주변에 말은 신중한데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 하나 보입니다. 상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관계 안의 상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일정까지 멈추는 느낌이 들 수 있죠. 옆에 관아가 나와요. 공적인 일, 절차, 기관, 규칙이에요. 3번 분들 석 달 안에는 서류나 신청, 계약, 회사 결정, 공식적인 연락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이때는 말로 대충 넘기면 안 돼요. 날짜, 조건, 기록, 증거 이런 걸 챙기셔야 해요. 머리 아프죠? 근데 이 정리가 오히려 길을 열어줘요. 애매한 말보다 확인된 문서가 3번 분을 지켜줍니다. 그 옆에 엽전 3번 카드가 보여요. 이건 정보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 조용히 들려오는 힌트, 아직 크게 드러나지 않은 기회. 석 달 안에 누군가가 살짝 알려주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너 그거 한번 알아봐. 거기 사람 뽑는다더라. 그 일 곧 움직인다더라. 이런 식의 말이요. 근데 정보와 구설은 한 끗 차이예요.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기지는 마세요. 필요한 것만 조용히 챙기면 됩니다. 옆에 업적이 떠요. 좋습니다. 3번 분들, 이 이동과 혼란 끝에는 인정받는 흐름이 있어요. 그동안 쌓아온 실력이나 노력이 공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내가 한 일이 드러나거나 새로운 곳에서 능력을 인정받거나 준비했던 결과가 이름으로 남을 수 있어요. 나는 뭘 해도 제자리인가?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석 달 안에 그 생각이 조금 바뀝니다. 후반에 마패가 나와요. 마패는 공식적인 허가, 이동, 종결, 전달의 힘이에요. 3번 분들 석 달 안에 승인이 나거나 절차가 마무리되거나 누군가에게 정식으로 인정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취업, 이직, 계약, 합격, 배정, 이동 이런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지금 기다리는 답이 있다면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다만 끝까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옆에 주막이 있어요. 사람들 말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축하하고, 누군가는 걱정하고, 누군가는 자기 기준으로 말해요. 3번 분들, 그 말을 다 마음에 담지 마세요. 주막은 쉬어가는 곳이지, 눌러 앉는 곳이 아니에요. 필요한 말만 듣고 다시 길을 가면 됩니다. 이국의 신이 이어져요. 낯선 것, 새로운 방식, 먼 곳의 기운이에요. 석 달 안에 새로운 환경이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지역, 다른 일, 다른 사람들,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방식.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나만 낯선 사람 같으면 어쩌지. 근데 이국에 시는 3번 분들한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라고 해요. 익숙한 곳이 안전해 보여도 성장의 문은 낯선 쪽에 있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는 출산이 나와요. 이건 새 결과예요. 새 생명, 새 시작. 내가 만든 것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흐름입니다. 3번 분들 길 떠나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출산으로 끝난다는 건요. 떠남이 끝이 아니라 탄생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의 불안은 내가 무너지는 과정이 아니라 새 모습으로 넘어가는 진통일 수 있어요. 3번 분들한테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중요한 서류나 일정은 꼭 한 곳에 모아두세요. 사진으로 찍어두고 날짜 적어두고 누가 뭐라고 했는지도 기록해두면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들은 좋은 정보는 바로 떠들지 말고 조용히 확인부터 하세요. 말은 가볍게 떠도 결과는 무겁게 남거든요. 마지막으로 마음이 불안할 때는 집 앞이라도 짧게 걸으면서 발원해 보세요. 신령님께 제 길을 흐리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가야 할 문을 알아보게 해달라고 정성을 들여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 분들, 석 달 안에 길이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끝에는 내가 만든 결과가 보여요. 꼭 이루고 싶은 마음 담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3번과 함께 열렸으면 하는 길 하나 남겨주세요. 4번 고르신 분들 볼게요. 4번은 결이 깊어요. 끝까지 같이 보셔야 해요.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로 마음 한번 연결해 주세요. 4번 분들 금빛 복주머니가 눈에 먼저 들어온 건요. 남몰래 쌓아온 정성과 복이 이제 주머니 밖으로 살짝 고개를 내밀려 해서 그래요. 4번 분들 카드는 처음부터 공기가 달라요. 시끄럽게 터지는 복이 아니에요. 오래 익은 장처럼 깊고 묵직한 복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히 살아온 사람인데요. 안에는 꽤 많은 걸 견디고 챙기고 지켜온 흔적이 보여요. 4번 분들 속으로 이런 생각한 적 있으셨죠? 왜 나는 늘 책임이 많지? 왜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지? 나도 좀 기대고 싶은데. 그런데도 결국 해오셨어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해야 할 일을 했어요. 맨 앞에 업신이 앉아 있어요. 집안의 재물과 복을 지키는 기운이에요. 4번 분들한테는 기본 복그릇이 있습니다. 다만 그 복이 요란하게 터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차곡차곡 쌓이고 때가 되면 필요한 곳에서 열리는 복이에요. 완전히 바닥나기 직전에 누가 도와주거나 막막한 순간에 길이 생기거나 이상하게 마지막에는 버틸 만큼은 남는 흐름, 그런 보호를 받은 적 있으실 거예요. 본인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요. 카드에서는 정성으로 쌓인 덕이 움직인다고 보여요. 옆에 제사가 붙어요. 조상, 가족, 집안의 일이 같이 들어옵니다. 석 달 안에 가족과 관련된 일, 집안 어른과 관련된 일, 내가 집안에서 맡아야 하는 역할이 생길 수 있어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조금 신경 써야 할 일일 수도 있어요. 누가 연락해 오거나, 가족끼리 모이거나, 집안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4번 분들,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어요. 왜 또 나야? 이 마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만해요. 그동안 많이 해오셨으니까요. 근데 옆에 모내기가 나와요. 이건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는 일은 아니지만 해야 하는 시작이에요. 논에 못 심을 때 허리 아프고 손 졌잖아요. 근데 그걸 해야 나중에 곡식이 올라오죠. 사번분들 석 달 안에 작게 시작하는 일이 나중에 큰 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집안일 정리, 돈 관리 습관, 새로 배우는 것, 누군가와의 약속, 당장은 귀찮고 힘들어도 나중에 나를 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당산나무가 서 있어요. 이건 참 든든해요. 마을 한가운데 오래 서 있는 나무처럼 4번분들 곁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수호의 기운이 있어요. 당산나무는 혼자만의 복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복이에요. 4번분들이 누군가를 챙기고 가족을 살피고 주변에 베풀었던 것들이 돌아오는 흐름이죠. 예전에 별 생각 없이 도와줬던 사람이 나중에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중간에 여산신이 보입니다. 조용하지만 영향력 있는 여자, 어른, 실력자,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석 달 안에 가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엄마, 이모, 선배, 대표, 관리자, 혹은 나보다 경험 많은 여성 인연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정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길을 알려주는 사람에 가까워요. 그 사람이 한마디 해주면 막혔던 일이 정리되는 느낌이 있어요. 옆에 혼례가 나와요. 혼례는 꼭 결혼만이 아니죠. 서로 다른 것이 합쳐지는 흐름이에요. 계약, 약속, 협업, 관계 공식화, 집안끼리의 연결. 석 달 안에 애매했던 일이 형태를 갖출 수 있어요. 말만 오가던 제안이 구체화되거나 관계가 한 단계 진지해지거나 가족 안에서 역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왕모가 떠요. 귀하고 품격 있는 기운이에요. 사번분들한테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부동산, 집안 재산, 귀한 물건, 고급스러운 자리, 혹은 내가 내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상황.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를 너무 낮게 보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냥 대충 해도 돼. 이렇게 복을 작게 만들지 마세요. 사번분들 복은 작은 그릇에만 담길 기운이 아니에요. 옆에 꿩 사냥이 와요. 이건 생각보다 빨리 잡히는 결과예요. 앞에서는 모내기처럼 천천히 시작했는데 중간 이후에는 어떤 일 하나가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어요. 내가 정확히 겨냥한 일에서 성과가 보입니다. 나 생각보다 잘했네. 이게 이렇게 풀리네.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어요. 후반으로 가면 재석천이 서 있습니다. 강한 권위와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힘이에요. 사번분들 석 달 안에 누가 내 몫을 흐리려 하거나 내 말을 가볍게 보거나 내 권리를 애매하게 만들려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쉽게 밀리는 흐름은 아니에요. 소리 높여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근거를 갖고 차분하게 내 입장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제석천은 준비된 사람 편을 들어요. 정당한 사람 쪽에 힘을 실어줍니다. 옆에 삼불제석이 붙어요. 집안의 수명과 재물, 자손과 이어짐의 복이에요. 사번분들한테 가족 복이 다시 떠오릅니다. 집안의 기쁜 소식, 식구와 관련된 변화, 가족 간의 화해나 도움, 아래 세대와 연결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챙겨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복도같이 들어와요. 이 결이 호랑이로 이어져요. 호랑이는 위험이에요. 사번분들 석 달 안에 태도가 달라집니다. 남 눈치 보며 숙이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드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 정도 말은 해도 되지. 내가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살 필요는 없지. 이 마음이 올라옵니다. 아주 좋은 변화예요. 다만 호랑이는 자포자기하면 힘을 잃어요. 귀찮다,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 마음이 올라올 때가 제일 조심할 때예요. 사번분들은 포기하는 쪽이 아니라 지키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에 마고가 나와요. 큰 어머니, 시작과 결과를 모두 품는 장엄한 기운이에요. 업신으로 시작해서 마고로 끝난다는 건요. 작은 복주머니에서 시작된 일이 큰 판으로 확장된다는 뜻이에요. 석 달 안에 사번분들이 단순히 돈 하나, 연락 하나 받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기본 방향을 다시 세우는 느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키울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이 생깁니다. 사번분들한테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집 안에서 오래 묵은 물건이나 서랍 하나를 정리해 보세요. 복은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나 가까운 어른 중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다면 안부 한번 건네보시면 좋아요. 그 한마디가 뜻밖의 문을 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그릇과 함께 내가 받은 복을 좋은 곳에 쓰게 해달라고 발언해 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정성은 돌아서라도 길을 찾아옵니다. 사번분들 석 달 안에 조용히 쌓인 복이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집안일이나 작은 시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끝에는 사번분들 스스로가 더 당당해져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내주시고 댓글에 4번과 함께 지키고 싶은 복 하나 적어두세요. 오늘 내 흐름은 다 달랐지만 공통으로 보이는 건 하나예요. 석 달 안에 멈춰 있던 것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든 소식을 통해서든 문서나 집안일을 통해서든 마음의 답이 바깥으로 나와요. 1번 분들은 버틴 마음 위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2번 분들은 흔들린 관계 안에서 내 기준을 되찾고 3번 분들은 낯선 길 끝에서 새 결과를 만나며 4번 분들은 조용히 쌓아온 복을 손에 쥐게 됩니다.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카톡으로 맞춤 부적이나 비방도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른 그 마음 가볍게 흘러가지 않기를 저도 함께 발원 드릴게요. 정성으로 들으신 만큼 좋은 흐름 성불하실 겁니다.